구독, 좋아요. 자, 김민석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김민석이 또 발언을 한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발언을 했어요. 기념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 등 1000여 명 정도 같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뭐라고 했냐?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참전 용사들이 앞에 있는 데서 어떻게 이 발언을 해석하세요? 군대도 뭐 안 갈래서 안 간 게 아니라 이제 미 문화원 점거농성을 뒤에서 배후 주도한 혐의로 형을 사는 바람에 군을 안 갔지 않습니까? 예. 군을 이제 그 뭐 안 갔고 병역이나 안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 운동권의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유엔 참전의 날 그 베테랑 노병들 앞에서 얘기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국무총리니까 가서 한 건데, 자,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죠. 튼튼한 국방을 구축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그 평화는요, 그 안보가, 나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인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국이다? 벌써 스위스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재력을 바탕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확고한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련도, 지금의 러시아도, 또 미국도,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스위스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중동전을 이기면서 지금도 그 수억에 달하는 이슬람교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뭐 이스라엘을 편들자는 게 아니에요. 안보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대북 그 제스처, 지금 아까 뭐 앞서서도 허영커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뭐 김여정이 아무 관심도 없다. 왜 니네들 혼자 난리냐. 뭐 이런 메시지를 바라는 것 자체가, 아니 왜 두 국가론이라는데 자꾸 무슨 통일부를 그 남겨놓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동영 보고 그 얘기한 대로 빨리 통일부란 이름 빼고 한반도부로 바꾸란 얘기예요. 예. 평화교류부. 지금 평화란 말을 그 정동영도 그렇고 이종석도 그렇고 김민석도 그렇고 이 소위 자주파, 소위 그 운동권 주류, 86 주류들이 네. 엄청나게 평화란 말을 잘못 쓰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친북과 친중에 의한 그러니까 타협에 의한 평화예요. 그런데 그런 타협에 의한 평화가 가능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바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분들은 누구예요? 김민석이 말할 때 저 앞에 앉아서 혀를 끌끌 찼을 분들이 누굽니까? 목숨을 바쳐 젊은 날 수억 많은 전우들의 그 시신을 뒤로 한 채로 그 자유를 지켰던 지금 90줄이 넘으신 노병들이에요. 거기에 군대도 안 가고 양키 고홈을 외치던 그런 그 운동권의 핵심 총리가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 저게 과연 저 자리에 안 갈 수 없어서 갔겠지만 저 얘기를 에 공감하는 그 노병들이 과연 얼마나 됐을 것이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김민석 총리의 발언의 의미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좌파들 이재명 정권의 핵심 관련자들이 이 김정은의 핵개발이나 중국의 서해 지금 점차 서해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유도 이게 아마 이제 북한과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맺어지면 그것이 체결되면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지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국과 독일에서 체인벌리 사례도 있지만 사실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같은 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 문서에 불과하잖아요. 그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 네. 2차 대전 전에 영국의 총리가 네. 챔벌린이라는 사람이 네. 히틀러를 만났었어요. 네.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히틀러 좋은 사람이던데 절대 우리는커녕 폴란드 침공 안 하겠던데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유화 정책이란 말이에요. 어피스먼트. 거기도 피스가 들어가네요. 그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히틀러가 나중에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참 챔벌린 그 친구 어리숙하대. 그래가지고 폴란드를 군합발로 짓밟고 뭐 그야말로 파리를 그냥 점령하고 영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잠수함 유투인가요? 그 잠수함에다가 뭐 미사일로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처칠 총리가 등장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네. 극명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평화가 지켜진 적이 없어요. 과거 로마 제국이 수많은 황제들이 명멸했습니다만 로마의 그 제국이 수천 년을 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딱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변경을 잘 지켰다. 변경. 야만족의 침략으로부터 변경을 잘 지켰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첫 부분에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변경을 막았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그 아들이 개판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로마가 변경이 무너지면서 야만족에 의해서 침탈을 당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경제죠. 경제는 빵이에요. 빵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 빵을 주는데 실패한 황제는 암살되거나 쫓겨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책무. 안보와 경제다. 그게 돈 뿌려가지고 쿠폰 나눠주는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이거 관세 협상 잘못돼가지고 저는 분명히 일본과 EU가 얻어낸 15%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모든 지표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15%를 해줄 미국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대하질 않아요. 트럼프 얼굴 한번 못 보고 대통령하고 딱 20분 통역 끼고 그것도 관세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덕담한 거가 전부인 예. 이런 상태에서 초짜 장관들 얼굴도 못 본 무슨 구윤철이니 김정관이니 하는 사람들이 판넬 들고 가서 좀 설명하고 31일 내일 시험 날인데 그 전날 독서실 가고 과외 붙인다고 갑자기 성적 나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결렬에 준하는 실패가 예정돼 있다. 그런데 어떤 언론도 어떤 그 정부 당국자도 어떤 여당의 그 책임 있는 사람도 이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 이거 얘기했다 큰일 나게 생겼거든. 마지막 희망이 지금 남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희대의 희망 고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이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사를 했는데 그 기념사를 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가 마치 종이 문서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평화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우리가 싸울 때 힘을 가지지 않는 싸움은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건 늘 알고 있는 역사적인 법칙인데 아직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더군다나 참전용사 앞에서 그 기념사를 했던 사선을 넘었던 분들 앞에서 그걸 했던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서 그걸 잠깐 살펴봤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재난 상황을 이유로 해서 여름휴가 신청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페북글을 통해서 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방통위 중에 상임위원이 있죠. 상임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격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집권 세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이 상황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참 이런 거죠. 앞서서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가 이런 게 있었어요. 토요일자에 예. 김현 민주당 의원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는 상임위의 간사죠.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과방이 지금 간사죠. 네, 과방이 네. 지금 법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이에요. 근데 이 폐지가 별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라벨갈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있어요. 그걸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 미디어 무슨
제가 이름도 다 못 외우겠어요. 뭐 길어요. 미디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 그 위원회를 아마 폐지하고 땅땅땅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고 이것이 이제 대통령에게 가면 대통령 당연히 이진숙 위원장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배석도 하지 말라 국무회의 했으니까 넘어오는 대로 인가를 하겠죠. 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왜 없앱니까? 이 중요해서 그 이진숙 위원장 휴가도 못 가게 하는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네. 그냥 내년 8월 24일까지가 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국회에 불러다 망신도 주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뭐 이런저런 압박도 하고 해도 저 임기 내년 8월 24일까지인데요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휴가도 가지 말라고. 이거 일주일 휴가 다 휴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재난 상황인데도 휴가 가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휴가 신청을 한 거다. 휴가 신청이 이루어질 때는 비도 안 올 때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넘어오니까 지금 비 오는데 어딜 가? 방송통신위원회 사령 컨트롤 타워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해야지. 언제부터 그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반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못 가게 된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산과 들로 혹은 해외로 여행 가겠다는 거냐. 나 집에서 내 집에서 좀 쉬겠다는 건데 그거 누구나 어떤 국무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근데 국무위원회 휴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휴가 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휴가 그때 제가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 반려의 뜻은 영원히 휴가를 좀 가라. 예. 뭐 이거 뭐 일주일 갖고 되겠어? 한 50년 휴가 가지? 뭐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이 알았어요. 휴가 안 가면 되지 뭐. 나는 그냥 그 시원한 그 방송통신위원장실 나와 가지고 뭐 별 일도 없는데 뭐 내 자리 지키고 일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방금 허앵커에 얘기했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5명입니다. 당연직 상임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 빼고 네.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과 여권이 임명할 수 있는 게 3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임명할 수 있는 게 1명이에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재명 정권이 3명 임명해 주라.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러면 임명하지 않겠어요? 그럼 5명이 되잖아요. 네. 독임제 기관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물론 3대2로 판판이 모든 의결을 다 민주당 여권 이재명 정권의 뜻대로 할 수 있죠. 네. 다만 그 의사봉을 계속 이진숙 위원장이 두드리게 하는 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자체를 보기 싫다. 그렇지. 그냥 위원장도 싹 우리 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진숙 몰아내기법을 하나 발의한 거예요.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3명을 임명을 해 주시라고 한 얘기는 국무회의 나올 때마다 했대요. 몇 번 안 나왔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대통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강유정이 뭐라 그래요? 강하게 질책했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진숙 몰아내기법이에요. 그냥 라벨가리. 그런 게 이제 돈이 좀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서식을 새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간판도 바꿔야 되고. 그 돈이 또 들겠죠. 그런 게 뭐 돈 몇억 원이 뭐 20억 원이 돈이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만약에 그 이진숙만 몰아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라벨가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벨가리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은 이진숙을 내년 8월 24일까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혀두고 싶은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의 성격을 우리가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페북의 마지막 대목이 조금 울림이 있던데요. 페북에 올린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페북 마지막에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돌을 던져라. 저 설명해 드릴까요? 대의를 뭐라고 생각했을지. 저걸 본인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요?
대의라는 게 뭐냐? 네. 이진숙을 대변하는 상표가 뭡니까? 이진숙 하면 생각나는 상표. MBC 기자 시절에 종군 기자요. 여기는 바그다드입니다예요. 예. 그걸로 이진숙은 떴고 오늘날의 이진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 딸이 5살이었답니다. 사실 지금 와서야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때 걸프전 때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그 미군 미사일을 생각해 보면 거기 들어간다는 건 사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봤던 전력이 있는 사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5살 난 딸을 서울에 놔두고 나는 그때 중동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보도를 해본 적이 있다. 그거 정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 수긍이 갔습니다. 수긍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동명이인 이진숙이 물러나서 그렇지 안 물러날 때 두 이진숙을 가지고 글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랬죠. 이런 이진숙 저런 이진숙. 지금 하나 남은 보수의 이진숙은 정말 저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 그 김현이 발의한 법이 추석 전에 발의돼서 통과되고 이진숙 위원장은 아마 강제로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 페북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조국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을 만났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특별 접견 형식으로 면회가 이루어졌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광복절 특사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이 조국을 만난 게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세요? 8.15 광복절 특사에 힘실으러 간 거죠. 물론 사면권자는 이재명입니다. 예. 대통령이 하겠죠. 그런데 그 국가의전서열 2위 아니에요. 예. 국회의장이 특별면회를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스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10분짜리 일반 면회를 신청했죠.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네. 그거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딱 잘랐잖아요. 네. 불어. 자, 우원식이가 조국을 만나러 가는 거는 일반 접견도 아니고요. 네. 특별 면회예요. 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는 그 접견이라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담배도 피고 뭐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소장 보고 야 뭐 좀 더 갖고 와 이러는 면회예요. 저게. 그런 특별 면회를 한 거예요. 시간도 안 나와요. 말이 30분인데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한 방에서 진짜 뭐 시켜 먹으면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면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보도가 안 되게 조용히 갔다 올 일이죠. 근데 여발한 듯이 갔잖아요.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만나러 갔다. 조국이 우원식 후원회장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인연도 있고 또 조국 혁신당이 지난번 대선에 그 대선에서 3번 투표용지란이 비었잖아요. 네. 그 원래 조국이 있었으면 나갔을 겁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그 투표를 그 후보자를 안 냈잖아요. 그 누가 안 내라고 했을까요? 그게 뭐 박은정 의원 정도가 정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조국이 안 낸 거예요. 내지 말라 그래서. 네. 그래서 기호 3번이 없는 바람에 사실 만약에 기호 3번이 나왔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조국이 만약 감옥에 있으니까 누구 적당한 사람 내세워서 조국이 옥중 메시지 띄우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담이 지금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 재헌절 특사 때 그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묻어가려고 조국하고 송영길 소나무당 전 대표 지금도 대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 명한테 묻어서 자기도 재헌절 특사 나가려고 그 꼼수 썼던 적 있죠. 예. 그때 이제 재헌절은 좀 빨랐고 자 이제 8.15 광복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좀 나가야 되겠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계속 그렇게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제에 조국 혁신당은 계속 그런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죠.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49%로 이겼고 네.
8% 차이 났는데 조국 혁신당이 만약 후보 냈으면 5% 이상 못 얻었겠어요? 거기에 이준석이 8%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 우리 공로 잊으시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에 국가의전서열 2위. 저번에 7월 17일 재연절 날 밤에 그 한우 떡갈비, 전복전. 나는 전복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감자전 먹으면서 우리는 현장파 할 때 있었던 게 우원식 아닙니까? 예. 그 말을 한 게 우원식이에요. 그 우원식이 지금 주말에 특별면회를 가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게 만들었다? 누가 봐도 8.15 광복절 특사에는 우리 조국 전 대표 좀 포함시켜 주세요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가 가장 컸다고 보고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10분간 일반 면접을 간수가 보는 데서 창살 앞에 두고 만나는 일반 면접이에요. 구멍난 데 하나 있고 이것조차 못하게 한 이 이재명 정권이 이런 식의 특별면회를 거리낌 없이 허용합니까? 이게 법의 공정이고 이게 법의 형평이고 이게 사회 정의고 법의 정의입니까? 조국이가 명색이 서울대 형법학 교수예요. 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국이 입시 비리 혐의로 구속된 기간을 보면 작년에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흘 후에 수감됐으니까 그게 2024년 12월 16일에 수감이 됐으니까 지금 계산을 해봐도 8.15까지 계산을 해봐도 8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 내년 2년 형기가 내년 말이잖아요. 예. 누가 봐도 20년 형기도 아니고 예. 12년도 아니고 아니 뭐 얼굴 좋아졌다고 들려요. 감옥 안에서 사색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예. 내년 말까지 못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왜 광복절 특사에 조국이 나와야 됩니까? 그래놓고 법의 형평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맞춰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내년 이맘때쯤 가서 한 그 연말로부터 3개월 역산하면 9월쯤 되네요. 네. 네. 그때 가서 나 석 달은 좀 봐주소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좀 객관적 그것도 저는 반대합니다만 그때는 아닌데 아니 이제 꼴랑 겨우 8개월 살아놓고 특사에 포함되겠다? 만약 이 특사는 그야말로 또 한 번의 소탐 대실이다. 소고기 지키려다 지금 그 관세협상 전체를 잃게 생긴 마당에 조국 하나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려다가 더 큰 여론의 역풍을 부를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조국의 특별 사망과 관련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시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연히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이쪽 진영 내에서는 조국 사면을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해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득구원도 뭐 어제 이야기를 했죠. 조국의 의연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탄압 판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을 석방해야 된다. 그리고 일종의 좀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조국과 이재명과의 관계도 볼 때 석방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한편의 입장이 있고 또 한편에는 실제로는 친명 진영과의 잠재적 경쟁자인 조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지 또 국민 여론도 반대 여론이 좀 더 높다. 석방 특별사면에 대해서 그 두 이야기가 좀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사실 이재명이 결단할지가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맞서겠지만 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대선 때 진 빚을 예. 얼마나 더 크게 생각할 것이냐 그걸 과연 빚으로는 여길 것이냐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 예.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이었다 혹은 무엇보다도 그 인정하지 알 수 없는 일종의 그 빚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측면이 크면 해줘야겠죠 해주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중도를 지금 어쨌든 껴안으려고 하는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그 조국 트라우마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걸 또 건드려서 또 한참 또 민감한 요새 지금 또 2030 세대들 그 형평 문제에 대한 갑질
강선우가 일으킨 또 강선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이 생각나잖아요. 또 갑질 아니에요? 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혁신당은요. 만약 조국이 특별사면으로 나오게 되면 복권도 시켜주겠죠? 하는 김에 그러면 정치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표가 또 당연히 될 것이고 이번에 뭐 이준석이 단독 출마해가지고 뭐 거의 북한식으로 93%가요? 98%. 예, 뭐 어쨌든 거의 뭐 온라인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뭐 날랜 호랑이를 만들겠다? 날렵한 호랑이. 살찐 무슨 뭐 고양이가 아니라 네. 뭐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또 대표가 되겠죠. 오너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이 지방선거 또 만약에 그 특히 호남 지역 지난번에 졌잖아요. 졌던 적도 있잖아요. 담양군수 재보선에서 조국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재명이 유세를 갔었는데도 졌어요. 자, 호남 지역의 조국혁신당은 당으로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2월 지자체 선거에서 입 닫고 있겠습니까? 후보 안 내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초국이 부산 출신이니까 경남에만 그 경상도 일원에 뿐만 아니라 호남의 또 정통성을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호남에 집중적으로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이런데 후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누가 불리해질까요? 그 점도 아마 이 계산기로 두드려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떤 게 좀 더 크냐.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어디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냐면 관세 협상이 편안하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타결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국 문제의 우선순위는 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지금. 예를 들어서 8월 1일 시한을 넘기면서 이게 만약 꼬였다고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이게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네요. 그때 가서 8.15 광복절 특사하고 삼립방 공장 가가지고 뭐 한가롭게 앉아 간담회할 시간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 주요 언론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이 목전에 닥친 검은 백조를 못 보고 있다. 이걸 어마어마한 지금 이 불현듯 나타난 지금 이 엄청난 변수, 이 악재를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잘 되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베센트와 그 러트닉이 이렇게 홀대한 나라와 주요국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요국. 일본과 비견되는 좋은 협상 성과를 낸다는 것은 공부 안 하고 계속 놀다가 벼락치기 과외 딱 하루 하고 우등생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관세 협상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마무리는 또 조국 얘기하면서 이 시급한 현안에서 조국을 특별 사면을 해야 될 문제인지 거기에 8월 1일 이전에 관세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닥쳐올 이재명 정권 지방선거 염두에 두겠지만 그 상황에서 조국의 특별 사면까지도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